뭐 임대관리 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맡아서 하는 곳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 여기서도 이유가 있는데. 반갑습니다. 영유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실로 하면 400개 넘고 이제 건물로 치면 그 외에 이제 근생 건물들도 있으니까 건물 개수가 전체 한 40개가 넘는데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많은 건물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문제를 많이 알고 있지? 많이 들었긴 해요. 네, 일단 건물 관리하면서 문제라고 치면 연체가 있고 공실이 있고 세입자가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 즉 민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체 부분을 좀 더 얘기한다면 연락이 되면서 나중에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연락이 아예 두절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두절되는 거는 전화를 안 받는 경우, 그리고 뭐 카톡도 안 받는 경우, 그리고 이제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로 되고, 그리고 이제 공실은 저희가 이제 임대를 잘 놓는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세입자 불편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불편사항은 뭐가 좀 수리를 해야 돼요, 뭐 아니면 뭐 밖에 뭐 청소를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해결이 안 되는 건 뭐 층간 소음이 어쩌고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층간 소음 때문에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민원 같은 것들이 있죠. 주위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주차 갖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건물이라는 거는 다른 걸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 때문이기도 하고 자산가치 높아지는 거, 그리고 월세 받는 거니까 연체가 사실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 연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봤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연락 두절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해요, 문자 보내요, 찾아가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없는 척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 연락이 안 되고 가서 눌러도 대꾸가 없어요. 아니면 가면 뭐 대표자가 없이 직원들밖에 없거나 이게 곤란하죠.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연락은 되는데 이제 매번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그 뒤에 임대료를 안 내면서도 안 나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쫓아가 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8년 전? 뭐 어떤 일을 잘 하려면 문제는 늘 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관리 능력까지 키우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지명수배처럼 이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리스트화해서 안 받는 게 해결책이지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연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연체라고 살았을까요? 아니. 근데 왜 연체를 하게 됐지? 연체도 뭘 못할 거라니까? 해봤는데 별 문제 없어. 쉽게 말해서 배 쬐는데도 배를 안 쬐는구나. 예를 들어 배 째라고 했는데도 배를 안 째는구나. 이거 기본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갖고 있는 상식이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이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리스트화해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시작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비행 청소년이었다가 나중에 정말 이상한 길로 빠져서 정말 범법자가 됐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타고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트화해서 그거는 안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게 미연에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죠. 인도한다는 말이 그게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적은 건물을 임대 관리할 때보다 지금 연체율이나 그런 이상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적어. 왜냐하면 애초에 선별하는 것, 두 번째로 인도를 잘하는 것. 우리가 건물주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 착해,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요. 그치. 막 착해서 월세도 깎아주고 뭐 연체하면 뭐 잘해주고 막 이런 건물주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어. 너 건물주 되면
악독할 것 같아? 베풀 것 같아? 악독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래?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게 나는 그러니까 처음 세입자를 맡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 분들 중에 원래 부자인 분들은 우리는 거의 없단 말이야. 우리 회원분들 중에 본인들이 대부분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임대로 들어있을 때 그 서름, 그런 기분을 본인들이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한다. 배려해주고, 좀 늦으면 그냥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기다려주고, 어떤 때가 있으면 서로 그분들 챙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뭐 저희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뭐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것처럼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럼 나도 잘해야지 마음 먹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해주면 아 이거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요구합니다. 안 하면 억울해하고. 그러면 점점 이 임차인이 갑이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렇게 해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서 연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쓸 거 다 쓰면서 임대료는 연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돈 빌려줬는데 제가 내 돈은 안 갖고 놀러는 다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막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거 볼 때 있지.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 빌려준 돈을 갚는 거를 마지막 순서에 두거든. 그렇게 한번 인식을 하면 이 친구는 어디 가서든 그렇게 행동해.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룰을 알려주고 그 룰을 안 지켰을 때 얘기를 하고 종용하고 하면, 아직 그런 성향이 안 생겼다, 그런 생각이 안 잡혔다면 여기에서 그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되지 않나 하는 사람에게도 미리 주지시켜주고 확인하고 연락하고 하면 이거 좀 아닌가? 이 사람은 다른가? 여기는 관리가 좀 다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료 내는 게 그래도 상위 순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처음 건물을 갖는 분들이 임차인 때문에 힘든 걸 많이 경험합니다. 건물 갖게 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임차인한테 연락해서 월세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 드라마에서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당일날 돼도 들어왔나? 안 들어와. 그래도 내일까지는 있어야겠다. 내일 되면 저녁에까지는 기다려야겠지? 네. 사람 말이 뭐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막 냉정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를 할까? 누구님 이게 임차료 날짜가 됐는데 아직 안 내셔서 혹시 까먹은 게 아니신지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고 그 사람이 보내면 좋은데 이걸 했는데도 안 보내면 찾아가야 되나? 두 번째 다시. 그러면서 이 관계가 희한해집니다. 룰이 있으면 룰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 한쪽에선 안 지키고 있고 한쪽에선 자꾸 읍소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악성 연체가 되게 되죠. 임대료 되는 날에 적어도 그날은 연락을 해야 되고, 다음 날에까지 입금이 안 됐으면 연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화해야 되고, 뭐 앞서 두 번의 연락은 뭐 문자나 카톡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화해야 되고, 안 그럼 찾아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로 생각하면 그게 쉽게 마음 먹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몇십 개 호실에서 그랬으니까 어땠겠어요?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막 연체가 막 몇 억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이거 받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정해진 날짜에 월세 받는 것보다 연체 몇 달 된 거 받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갔는데 못 만나고 한 3번 찾아갔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수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노하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며칠 날, 그러니까 월세 날이 있으면 언제 딱 보내야 되고, 그날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고, 그 뒤엔 전화하고, 어떻게 찾아가는 이 프로세스를 저희는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도 정말 안 되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 그랬을 때 안 되면 또 쓰는 방법, 3단계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를 피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 네. A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근데 B라는 이름으로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이 오는 날 가서 이제 확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악인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악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까지 하고 나서 또 오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연체를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 외에 민원에 대응하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당일날 쫙 그 리스트를 받고 다음날 아침부터 영선 반장님이 다니면서 다 수리하고, 수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또 팀장이 가서 확인하는 형태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임대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수월해졌죠. 과거보다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임대 관리를 하면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법조인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렇게 연체를 하고 가면은 그냥 법적으로 조치하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말 중에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잖아요. 법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연체를 하고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이 사람을 즉시 퇴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해야 되고, 그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임대 관리의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법을 하면 무조건 비용도 들어가고 불필요한 시간도 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겪는 분들이 처음에 건물 사서 임대 관리를 하다가 직접 하다가, 아니면 뭐 임대 관리 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맡아서 하는 곳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 여기서도 이유가 있는데, 임대 관리하면서 드리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청소비에 플러스 알파나 청소비에 곱하기 2배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봐야 몇십만 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중고등학생 애들 그 용돈도 그 정도는 줄 텐데, 걔네들이 심부름 시키면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여기는 회사고 업체들이 그 정도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면 가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불편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요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면 정말 책임감이 강한 그런 곳에서 임대관리 하거나, 아니면 정말 충분한 비용을 줘야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면서 스트레스도 없겠다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이 하나씩 다 통화하고 정말 괜찮은 세입자들로 전체가 다 구성돼야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이라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건물 관리 너무 힘들어. 건물 굳이 살 필요가 없어. 사봐야 내가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신경만 많이 쓰여.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아직 그 임대 관리 시스템을 못 갖춰서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한테 건물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물주 좀 과하게 요구한 적은 없었는지. 있지.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하는 건물 관리는 기본 관리랑 책임 관리가 있고, 책임 관리는 월세까지 보장하는 건데, 근데 이 기본 관리를 하면서도 뭐 이런 걸 원한다든지, 이거는 이게 관리하는 거를 떠나서 예를 들면 그 이상인데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해드리긴 하지만, 소장님이 해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담당자분들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좀 혼선이 있긴 한데, 그것도 기준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실처럼 청소, 수리, 세입자 불편사항 해결 이런 것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비어있을 때는 공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제 책임 관리는 그것까지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주거형은 지금 월세를 보장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있었던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를 보장하는 보장 형태의 임대 관리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하는 것들이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것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건물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들은 하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을 적게 쥐어주면은 이렇게 적극적이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영구면 부동산은 다 해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진 않나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매달 나가는 비용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로 그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거는 마이너스 나와도 저희가 책임지고, 본전이어도 책임지고, 플러스 나와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플러스가 나지 않고, 늘 본전이지 않고, 늘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을 받는다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임대료를 보장하는 경우에 저희가 서로가 납득할 만한 임대료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됐을 땐 저희가 그 이상 뭔가 이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다 적다 하기가 어렵고, 근생 건물 전체를 예를 들어서 임대 보장을 맡겼을 때는 서로 납득할 만한 금액이 돼야 저희도 시작을 할 거고, 이분들도 납득이 돼야 할 거잖아요. 그 납득이 안 되는데 서로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걸 진행했다는 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책임을 지면서 리스크를 지는 만큼의 비용이냐, 그거보다 낮냐 아니면 비싸냐 한다면 그 비용 그것보다 낮으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리스크보다 비용이 적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아팠을 때 받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를 완전히 해치하면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임대 관리를 많이 하면서 초기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시스템화돼서 문제가 있더라도 빠르게 해결, 내지는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